안녕하세요. AI 팩토리 연구실의 곽영규입니다. 오늘은 Deform V2 Geometry Self-Attention for RGBD Semantic Segmentation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CVPR 2025에 accept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Semantic Segmentation은 이미지 각 픽셀에 있는 의미 있는 레이블을 부여하는 비전 작업입니다. 하지만 RGB 이미지 기반 모델은 어두운 환경이나 관호출, 실내 복잡한 구조 같은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RGBD 시멘틱 세분화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됐지만 기존의 RGBD 모델들은 보통 RGB와 뎁스를 각각 인코딩한 이중 인코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량이 과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RGB로 프리트레인한 백본이 RGBD 입력을 파인튜닝해서 때문에 입력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뎁스를 RGB처럼 인코딩한 방식이 아니라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사용하여 더 적은 연산으로 더 나은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포머 V2 모델을 제안합니다. Related Work입니다. 먼저 백본 통합 및 효율성 개선 연구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RGBD 모델은 두 개의 병렬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RGB와 뎁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하고 특징 추출 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퓨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CMX나 토큰 퓨전, 그리고 제미나이 퓨전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각 모달리티의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백본을 두 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디포머 버전 2의 이전 모델인 디포머 같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RGBD를 위한 단일 백본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RGB와 뎁스를 함께 인코딩하는 모델입니다. RGBD로 사전 학습을 해서 표본 불일치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뎁스는 일부 채널만 사용해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뎁스의 구조적 특징, 지오메트리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계산량만 줄였을 뿐이고 의미 있는 관계 표현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시입니다. 디포머 V2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인코더 부분은 4단계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다중 해상도 특징 추출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1, 2, 3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Geometry Self-Attention과 함께 축분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축분해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딥코더는 이제 경량 헤드를 사용을 해서 시멘틱 분할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뎁스는 이제 별도 인코딩 없이 프라이어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Geometry Prior Genera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그리고 각 패치에 대해서 Depth Prior와 Spatial Prior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Depth Prior 같은 경우에는 패치 내 평균 뎁스를 계산하고 패치 간 뎁스 거리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스파셜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맨해튼 거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패치 간 위치 거리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이제 각 프라이어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모든 패치에 대해서 average 풀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풀링 결과 값을 z라고 하고, 뎁스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i, z 위치에 있는 이 패치에 대한 풀링 결과값, 그리고 이 이외의 다른 패치의 이 풀링 결과값들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D 행렬은 이 각 패치 간에 대한 뎁스 디스턴스를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H 곱하기 W 의 패치로 나눴기 때문에 H 곱하기 W고, 그리고 각 패치는 또 이 패치와 다른 패치들 간에 이 뎁스 디스턴스를 구한 이 결과 값들이 담겨 있는 또 행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H 곱하기 HW의 뎁스 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스파셜 프라이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패치와 다른 패치 간의 그 좌표 값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h 곱하기 w 이 패치로 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h 곱하기 w가 와 있고, 그리고 각 패치는 또 다른 패치들 간의 관계를 계산한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hw 곱하기 hw 크기의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뎁스 프라이어와 파셜 프라이어를 이제 통합해서 크기가 hw 곱하기 hw인 지오메트리 프라이어 G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G는 이미지 모든 패치들 간의 3D 기하학적 관계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식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 수식입니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수식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 수식입니다. 여기서 베타는 디케이 레이트로 이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아까 계산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 이제 지수로 봤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프라이어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멀리 있다는, 더 먼 곳에 있는 토큰이란 뜻인데, 이 디케이 레이트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G 값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큰이 이걸 셀프 어텐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이 토큰이 멀리 있다면은 강조하는 이 수준을 좀 낮춰주고, 이제 가까운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수식을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확장을 해서 각 헤드마다 다른 디케이 레이트를 설정을 하고 이제 지오메트리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 인코드의 스텝 1, 2, 3, 스테이지 1, 2, 3에서는 이제 축분해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고해상도 특징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큰 연산량과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축분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각각 분리를 해서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마지막에 합치게 되면은 연산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포머 V2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코더는 4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스테이지는 멀티스케일 피처 추출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1에서 3 스테이지까지에는 축분해를 사용을 하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축분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디코더 헤드를 통해서 이제 최종 RGB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블락 같은 경우에는 RGBD 블락인데 기존의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모델이 그 블락이 이제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포모 V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RGB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이제 3 곱하기 3 커널 그리고 스트라이드 2를 가진 두 개의 컨볼루션 층으로 된 스템 레이어를 통해서 패치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GB 피처 이제 이 RGB 피처는 이제 계층적 인코더로 전달이 돼서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계층에서는 이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각 스케일에 맞게 커널 크기와 스트라이드를 조절하여서 이제 이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 블록의 컨피그에 따라서 이제 스몰, 베이스, 라지 버전이 갈리게 됩니다. 이 버전들은 모델의 구조는 동일하나 이제 파라미터 수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실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디포머 V2 모델은 사전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 학습은 이미지넷 1K에서 RGBD 사전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넷 1K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RGB 이미지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여기서 뎁스맵은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최적화 목적 함수는 이제 표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300에폭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사용을 하고 러닝 레이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웨이 디케이도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도 1024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맞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NYU depth v2 같은 경우에는 실내 데이터셋이고 이제 해상도는 489x640 그리고 선 RGBD 데이터셋은 마찬가지로 실내 데이터셋이고 489x480 해상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외 데이터셋인데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24 곱하기 1024의 해상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은 이제 랜덤 호리존탈 플리핑 그리고 랜덤 스케일링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아담 더블 옵티마이저 그리고 초기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폴리 디케이 스케줄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MIOU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다른 모델들과 이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디포머 V2 스몰 버전, 그리고 베이스 버전, 그리고 라지 버전 각각을 파라미터 크기별로 이제 모델 스케일에 따라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NYU depth V2와 Sun RGBD 데이터셋 각각에서 모두 이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행 능력이랑 이제 효율성, 트레이드 오프 곡선인데, 여기서 디포머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제미나이 퓨전 B5 모델보다 이제 성능은 0.7% 높고, 계산량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능과 효율 간의 균형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리버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시각적 비교인데, 이게 디포머 V2, 그리고 이게 디포머 최초 버전, 그리고 이게 제미나이 퓨전입니다. 이제 시각적으로만 봐도 이제 제미나이 퓨전에 비해서 좀 더 잘 세그멘테이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뎁스 프라이어, 그리고 스파셜 프라이어, 그리고 이 두 프라이어를 퓨전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 기본 셀프 어텐션의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추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이후에 디컴포지션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닐라 어텐션에 비해서 뎁스 프라이어만 이 어텐션에 추가를 한 경우 이만큼의 성능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스파셜 프라이어만 적용을 한 경우에 또 이만큼의 성능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프라이어를 퓨전을 해서 적용을 한 경우 보시다시피 가장 큰 성능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컴포지션을 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성능은 이제 퓨전 프라이어와 비슷한데 이제 플롭스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컴포지션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연산량을 줄이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ore insights about the geometry prior입니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패치로 나눈 후에 하나의 패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 패치에 대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하나의 패치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주변 물체가 빨갛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에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도입한 사진입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 맵이고, 이제 보시면은 듬성듬성 강조를 좀 여기저기 한 모습인데,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적용을 하니까 이 의자에 잘 집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아까 그 4개의 인코더의 4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아웃풋을 출력을 해 본 모습인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가 더 기체의 세부 구조를 더 잘 포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퓨전 오퍼레이션 실험입니다.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탭스 프라이와 스파셜 프라이어를 이제 퓨전을 할 때 방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네 가지 방법을 검증을 하였는데 inclination, 그리고 hard-marked product, 그리고 convolution layer, memory weight 이 네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단순히 이 두 프라이어를 각 요소별로 다 더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각 요소별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가중치를 둬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성능이 메모리 웨이시 가장 잘 나왔고, 그리고 플롭스도 그렇게 컨버션 레이어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웨이시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서 이 디포머 V2에서는 메모리 웨이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뎁스 프라이어와 스파셜 프라이어를 퓨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 수식을 설명드릴 때 이 베타 디케이 레이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디케이 레이트의 설정에 따른 성능 실험입니다. 이제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의 각 헤드마다 서로 다른 디케이 레이트를 할당을 하면은 멀티 스케일 피처가 피처와 그리고 다양성이 증가해서 성능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75에서 1까지 범위 내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또한, 이 논문 또한 이 디포머 V2의 이 설정 값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퍼런스 레이턴시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시간 추론 속도 측정을 실험을 하였는데, 이제 엔비디아 RTX 3090에서 실험을 했고, 이미지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고 레이턴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확도와 속도 사이에서 이제 우수한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iscussion on the Effect of RGB and depth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RGB와 depth 모달리티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제 LUSS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실험 결과 뎁스 내의 3D 기하학 정보가 세그멘테이션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소폭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RGB만 사용을 한 RGB가 뎁스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은 모두 좋지만 결국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정확도와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와 이제 세그멘테이션 이 스코어가 이 점수가 올라간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제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통합한 RGBD 비전 백본인 디포머 V2를 제안을 합니다. 뎁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패치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 프라이어를 셀프 어텐션 내에서 어텐션 웨이트를 할당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오메트리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고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뎁스 모달리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신 키포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계산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